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세 번째 부동산 정책, 일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막강합니다. 역대 볼 수 없었던 강한 규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압구정을 비롯한 강남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제목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10월 15일 날 발표를 했고요. 목차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주택 수요 관리 방안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방안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제 합리화, 거래 질서 확립,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신속 이행 이런 내용들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수요 관리 방안에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역 모두가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딱 이렇게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에서 4개 자치구만 지금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 전 지역 25개 구와 경기 일부 지역 주요 도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12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규제 지역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울 전체가 이만합니다. 자, 이번에 규제 지역 편입된 데가 서울 전 지역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인접한 주요 지역 광명, 안양, 의왕, 수원, 용인, 성남, 하남까지 모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은 뭐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강남을 비롯한 고가 주택들이 가격이 오르면은 인접 지역으로 그 분위기가 전달이 되면서 인근 지역도 가격이 상승하는 일명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강남 외 이런 서울, 경기권까지 모두 묶은 걸 보면은 이런 풍선 효과를 초기에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힙니다. 그만큼 이런 집값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좀 막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읽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편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규제를 지정하기 전과는 많은 게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청약, 분양, 자격 조건 이런 것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포커스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대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이라든가 세제, 청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이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비규제 지역, 즉 규제를 안 한 지역에 집을 사면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고 유주택자, 즉 기존의 주택 소유자분이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을 할 때도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살 때 집값의 40%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LTV의 40%밖에 안 되고요. 유주택자, 즉 추가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출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도 6억 원으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 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미리 사놓고 나중에 1년 후에 들어가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자마자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규제를 받고요. 그리고 대출 만기도 최대 이제 30년 이내로 이제 제한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최장기한 40년까지도 상품이 나왔었는데 이 대출 기한이 길수록 아무래도 매달 내는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많은
많을수록 전체 대출 규모도 좀 컸겠죠. 근데 이 기간을 줄임으로써 전체 이제 대출 금액도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유입하는 자금을 막고자 하는 거는 이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거 외에 또 있는데, 자,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를 차등화됐습니다. 이미 주택가격 상관없이 주택을 살 때는 최대 6억 이하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더해서 주택가격까지 이제 연동을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25억 원 초과가 되면은, 주택가격이 25억 원 초과가 되면은 최대 2억 원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는 이제 4억 원, 그리고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까지, 현재 규제 내용대로 6억 원까지는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거는 뭐냐, 어차피 이제 고가주택, 즉 뭐 25억 이상, 뭐 30억 그 이상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는 뭐 대출이 크게 뭐 의미가 있지는 않다. 뭐 2억이나 6억이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명목상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2억으로 줄인 것 같고, 즉 그러면은 강남권이나 고가주택 사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6억 받으나 2억 받으나 얼마나 큰 영향이 좀 있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에 있는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 4억 원, 여기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좀 영향은 있을 것 같고, 15억 원 이하 이런 매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애 최초라든가 이제 젊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이런 어떤 금액대인데, 이럴 때는 너무 대출을 조이면은 뭐 내 집 마련에 좀 제한을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론도 또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도인 6억 원까지는 좀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그 압구정동을 포함한 이제 강남권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압구정동도 627 이후에 지금 최대 6억 원밖에 받을 수 없는 대출 규제를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 또한 지금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압구정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의 고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반포라든가 아니면은 잠실, 뭐 개포 이런 지역을 보더라도 처음에 규제가 시행이 됐을 때는 조금 관망을 하거나 좀 적응되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뭐 빠르면은 한 2달 안팎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가격도 회복이 되고 거래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도 한시적으로 잠깐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적응을 하면서 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역대 최고의 또 규제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강남 3가구 용산 이렇게 돼 있죠.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정이 된 데가 서울 전 지역뿐만이 아니고 경기 상당한 지역 12곳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뭐냐, 옛날에 경제 급성장 때 어떤 그 토지 말 그대로 그런 투기 수요가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을 때 그런 투기를 막고자 시행이 됐던 건데, 이게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집값을 잡고자 하는 그런 규제책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냐, 이게 위헌 아니냐 이런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적응하는데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제 거래들도 됐고 이제 가격도 또 오르면서 거래가 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올 초에 뭐 송파라든가 강남 일부 지역 그리고 서초 지역이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상당한 혼선이 있었었죠. 뭐 당황들도 많이 하시고, 시행 이후에 한 2-3달 정도는 또 주춤을 했었습니다. 다들 뭐 또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회복이 됐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돌아봤을 때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워낙 이제 광범위해서 이번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수요 억제랄까 이런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사례로 봤을 때는 빠르면은 한 2, 3개월, 뭐 늦어도 한 6개월, 아니면은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이 대책 자체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근본 대책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머지않아서 또 뭐 거래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또 회복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내용들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뭐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빠진 것 같고요. 여전히 수요만을 억제해서 일단은 집값 오르는 거를 막고자 하는 좀 조급함이 느껴지는 이런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 아닐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요. 이런 대책이 나올수록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지역,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나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없다는 것만 또 한번 다시 느끼면서, 아, 우리가 원하는 지역, 강남이나 서울 아니면은 뭐 원하는 지역들을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불안감이 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억누르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향후에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어떤 또 거래들이 일어날지 뭐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